자, 페이지 19쪽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단원 화학의 언어, 1강 화학의 언어 부분을 모두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지 19쪽에 보시면은 마지막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 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부분에서는 일단 먼저 화학 반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그 화학 반응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1강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여러 가지 입자들의 표현, 그리고 예를 들어 입자를 세는 단위,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몰, 그 몰로 가지고 알 수 있는 몰 질량과 그 다음에 몰 부피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만일 문제에 따로따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그런 2점짜리 유형 문제들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 1강 화학의 언어 부분에서 정말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바로 이 화학의 언어, 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부분에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낼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략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관계를 지금 서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기본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각각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원소 기호와 함께 그 화합물을 표현하는 화학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넘어가면은 페이지 20쪽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메테인의 연소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 메테인의 연소 과정에서 반응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일단 재료가 되는 메테인, 그러니까 메테인이 나온다면 당연히 메테인의 화학식이 CH4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연소가 된다라면 당연히 산소와 반응한다. 따라서 플러스 산소와 반응한다. 이렇게 산소 분자를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소 생성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물론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화학물의 어떤 구성 원소들, 그런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와 수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연소가 된다면은 무조건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화학 기호, 원소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물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 화학 반응식에 각각의 입자들, 물질들이 몇 개씩 쓰였는지 그 가장 간단한 정수비에 해당하는 개수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개수를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할 건데,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미정계수법은 각각 이렇게 일단 화학식을 먼저 적어놓고 어떤 기준이 되는 화합물의 개수를 1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메테인을 1로 잡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메테인 하나로 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몇 개씩 만들어지고 몇 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메테인이 하나가 있다면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원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수소가 4개 있으니까 물은 몇 개 만들 수 있다? 2개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산소 원자의 개수가 2개. 하나씩 2개니까 총 4개라면은 이때 산소 분자는 2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개수를 맞춰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랬을 때 당연히 1은 생략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사실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좀 적어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화학 반응식에서 물론 어떤 물질이 반응물이고 어떤 물질이 생성물인지, 그리고 각각 개수가 몇 대 몇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뒤쪽에 각각 이 화합물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반응물과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상태가 무엇인지 적어주는 것도 꼭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후에 논술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 논술에서는 화학 반응식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들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각각 가로를 쳐서
얘네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표현을 해주는 거죠. 메테인이 기체라면은 G라고 적을 것이고요. 산소도 역시 기체라면은 G라고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생성물이 이산화탄소가 기체라면은 당연히 G라고 적어줄 텐데, 이때 만일 저 H2O, 물이 액체 상태로 나왔다면은 액체에 해당하는 리퀴드 L을 써줘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수증기의 형태라면은 G라고 적어줘야 될 겁니다. 이때 물 같은 경우가 G로 나오느냐 또는 L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상태까지 눈여겨서 보시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화학 반응식을 만들 건데, 아무리 복잡한 화학 반응식이라도 미정계수법을 쓰면은 일단은 어떻게든 풀립니다.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C3H6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자, 이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와 연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산소와 연소가 되면은 역시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탄소랑 수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연소 생성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물이 나와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역시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예를 들어 C3H6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개수 1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탄소 3개가 있으니까 얘는 3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H2O는 6개가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고 나서 산소 원자의 개수를 보면은 2개씩 3개니까 6개, 거기다가 하나씩 3개니까 총 9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분자는 산소가 2개씩 필요하잖아요. 그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9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9개를 분자로 만든다면은 결과적으로 4개하고도 절반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에 붙는 개수를 2분의 9라고 적어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적으면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개수를 분수로 적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 거, 그러니까 개수에 분수가 들어가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수꼴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모두 2를 곱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C3H6가 9개의 산소 분자와 반응을 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서 페이지 20쪽을 보시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적 관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박스 형태입니다. 박스 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까요?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내용들, 일단 우리는 저 화학 반응식의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개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때 1개, 2개, 1개, 2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응하는 분자수랑 생성되는 분자수 또는 반응하는 화합물과 생성되는 화합물의 수가 각각 1대 2대 1대 2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개수비는 곧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또는 뭐 입자수의 비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입자를 세는 단위, 바로 몰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수나 또는 입자수랑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몰수 B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체인 경우에는요, 표준 상태 또는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은 같은 입자수만큼 동일한 부피를 가져버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기체인 경우에는 개수비가 곧 부피비에도 해당을 할 겁니다. 부피비, 맞죠? 이때 이 부피비는 온리 기체만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반응물들과 생성되는 물질들 사이에 질량도 서로 간의 관계를 따질 수가 있는데, 그런 질량비는 절대 개수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요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식 하나를 또 다른 예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 분자가 반응을 해서 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상태를 좀 볼게요. 얘가 기체, 얘가 기체, 얘가 액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개수비는 당연히 2대 1대 2가 되겠죠. 맞지? 그렇다면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
몰수비는 2대 1대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2몰이 있을 때 완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산소 분자수는 1몰이다. 그리고 생성되는 물 분자도 2몰만큼 생성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피비를 좀 따져볼 건데, 이때 이제 부피비를 따질 때는 앞서 이제 개수비가 곧 부피비에 해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소랑 산소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모든 상태가 기체 상태니까 개수비와 같은 부피비가 2대 1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뭐? 액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2대 1대 2라고 하더라도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때는 물의 부피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만일 물이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라면은 당연히 이때는 부피가 2가 될 거예요. 맞죠? 이게 문제에서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흔하게 그냥 쓱 보고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천천히 읽고 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량비를 볼 건데, 각각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모두 물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질량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2몰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각각 수소의 분자량이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몰 부피는 2g일 겁니다. 몰 질량은 2g일 겁니다. 그러면은 2몰만큼 있다면은 질량은 얼마? 4g. 그죠? 그리고 이때 산소는 그때 1몰만큼 필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분자량에 해당하는 32만큼의 질량을 가지겠죠. 따라서 이때의 질량은 32g. 그러면 이때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18이니까, 그제? 이때 2몰만큼 생성된다면은 당연히 질량은 36g이 될 것이다. 이렇다라는 것은 질량비가 4대 32대 36이 나오니까 1대 8대 9가 나와버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질량비는 앞에 붙어있는 개수비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1대 8대 9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관계에서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죠?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야 된다는 것을 이 질량비의 관계로 따질 수가 있는 거고, 개수비랑 질량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내용이 페이지 20쪽 아래쪽에 나와 있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런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부분에 또 다른 예들로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문제를 통해서 보면은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봐야 되고 해설지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일단은 미리 선생님이 좀 풀어오라고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문제만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선생님이 지금 따로 드렸던 그 핸드아웃을 좀 보시기 바라요. 프린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 프린트는 2013년에 이제 각각 출제되었던 평가원 문제 또는 이제 이번 2014년도 수능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알겠죠? 아마 지금 앉아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거 작년에 아마 풀어본 문제들일 겁니다. 그죠? 수능을 준비하면서 쭉 풀어봤을 텐데 기억이 나나요? 수능 준비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화원을 준비를 안 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잘 됐네요. 아예 처음부터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3년도에 출제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린트는 우리 시중교재 중에서 미래로라고 하는 그 기출문제집 있죠? 거기에서 이제 발췌한 문제들입니다. 2013년도에만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류 문명 발달과 관련된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물질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보면은 자동차와 항공기의 연료 또는 산업의 에너지 원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기존의 1강 화학의 언어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바로 딱 생각나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바로 화석 연료죠. 그치? 자, 우리가 연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화석 연료잖아요.
화석 연료의 종류가 뭐가 있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연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의 원료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화석 연료 중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합성고무 또는 합성섬유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요 석유예요. 석유. 이때 보통 땅속에서 캐내는 기름을 이제 우리가 원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유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순물질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름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유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각각 이제 구별을 해서 각각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물질들이 예를 들어 석유가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용 연료로 또 많이 쓰는 LPG 같은 거 있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이잖아요. 천연가스는 CH4 메테인인데, 이 메테인을 우리가 액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근데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들을 모아서 액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바로 액화석유가스 LPG거든요. 그때 이제 원유에서 일단 그런 가스 성분들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나 등유, 경유, 중유 같은 것들에 각각 물질들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다 분별 증류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름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프타 같은 기름들을 정제를 해가지고 고급 휘발유로 바꾸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런 나프타들을 막 쪼개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 합성섬유 같은 이런 고분자 화합물의 재료, 단위차로 사용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석유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이어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연소시킨 탄소화합물의 질량과 그 다음에 CXHYOZ의 연소생성물의 질량으로부터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과정 나부터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실험 과정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뭐가 필요하지?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가 3점짜리긴 하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는 CXHYOZ라고 부르는 물질에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질량을 알아요. 그죠? 이렇게 질량을 아는 상태에서 뭘 만들겠다? 실험식을 만들겠다. 맞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1강 화학의 언어에서 어떤 물질의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실험 장치로 가지고 확인했었거든요. 어떤 실험 장치가 있었죠? 어떤 실험 장치? 앞에 나왔었잖아. 실험식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연소 분석 실험 장치죠. 그죠? 연소 분석 실험 장치라고 하는 이 실험 장치로 가지고 이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또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의 실험식을 구할 때 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에 넣어가지고 연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의 질량을 가지고 탄소와 수소의 질량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산소의 질량까지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각각 몰수 비를 확인해서 실험식을 만들어냈었잖아요. 맞지? 그렇다는 것은 지금 2번 문제는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질량을 통해 실험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실험 장치가 딱 나와버리면은 너무 쉬워집니다, 문제가. 왜? 많은 학생들이 계속 연습을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뒤에 넘어가시면 7번 문제처럼 아예 실험 장치가 딱 나와버리면은 학생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풀어버립니다, 이거를. 그런데 막상 이 실험 과정을 이렇게 어떤 과정 자체를 글자로 표현해놓은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실험식을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실험식을 구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실험식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었지? 그걸 생각하면 되죠. 그랬을 때 연소 분석 실험 장치가 있었잖아요. 다른 거 없어. 우리 실험식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러면은 이거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가보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연소 생성물 중 물 중에서 수소의 질량을 계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자고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실험식 구하는 것을 한번 문장으로 한번 꾸며볼까요? 일단 첫 번째 연소를 시키겠죠. 연소 후에 각각 염화칼슘간이나 아니면 수산화나트륨간에서 증가한 질량을 측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연소 후에 증가한 질량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염화칼슘간이나 아니면은 수산화나트륨간의 증가한 질량을 측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바로 생성된 H2O 물의 질량과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CO2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과정으로 가죠. 두 번째 과정은 뭐 했었지? 여기에서 우리는 수소의 질량 그리고 탄소의 질량 그리고 이 물질처럼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 전체 질량에서 각각 구해놓은 수소 질량과 탄소 질량을 빼서 뭐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의 질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질량 백분율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지? 질량 백분율을 알아야지만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이 얼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질량이 얼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 맞지? 그래서 산소 질량은 전체 질량에서 탄소, 수소 질량 빼면은 산소 질량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이번에는 각각 탄소, 수소, 산소의 몰수를 계산했죠. 몰수. 근데 그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결과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화학식을 알면 되죠 뭐. 알겠지? 여기서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자량이겠죠. 이때 얻어진 수소의 질량을 수소의 원자량인 1로 나누고 탄소의 질량을 12로 나누고 산소는 16으로 나눔으로써 결과적으로 몰수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몰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내면은 그지?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험식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실험식을 구하는 과정인데 기억, 연소 생성물 물 중 수소의 질량을 계산한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네요. 이게 가야.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라를 꾸며야 되고 마지막 마가 실험식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지금 기억에는 CHO의 몰수비를 계산한대요. 몰수비 계산하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게 기억이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산화탄소 중 탄소의 질량 계산한대요. 요거잖아. 니은. 그지? 그 다음에 연소시킨 CXHYOZ 중에서 산소의 질량 계산한다. 요거잖아요. 그지? 그럼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결과적으로 요 탄소의 질량 계산하는 게 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 계산하는 거 요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몰수 계산하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간다면은 니은, 디귿, 기억 순으로 들어가면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쉬우니까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려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A와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원자량은 A가 B보다 큽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볼까요? 지금 분자 가와 나가 있는데 이 두 분자는
A와 B라고 하는 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 A, 그 다음에 B, B로 이루어져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나는 A, C에 B, D로 이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알겠지? 그런데 우리 지금 주어진 자료에 보면은 분자당 구성 원자 수,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몇 원자 분자냐, 그것을 표현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때 가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나는 4개가 돼 있죠. 아, 가는 2원자 분자네요. 가는 2원자 분자이고 나는 4원자 분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이제 분자량의 상대값이 얘가 얼마? 10. 얘가 지금 17이 나왔어요. 참고로 지금 여기에 이제 분자량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자량, 그리고 또는 그 원자량으로 만들어낸 분자량, 그 값이 이 값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알았습니까? 왜? 문제에서는 지금 분자량이 상대값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을 그냥 막 도입을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능성을 좀 넓혀 놓고 문제를 좀 접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그랬고, 또 하나 알려준 게 최소한 A의 원자량이 B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A의 원자량이 B보다 큽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 A, B, B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원자 수가 몇 개? 2개야.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A 원자와 B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는 원자 수가 2개밖에 안 나온다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경우? 바로 가는 무조건 A, B가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A와 B가 하나씩 붙어있는 분자의 분자량을 10으로 봤다면은, 그지? 이때 아까 A의 원자량이 B보다 크다며, 그지? 그러면은 분자량을 정확하게 딱 나눠서 절반씩 가지면은 5, 5가 되겠지만 A의 원자량이 B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A의 원자량은 무조건 뭐보다는 크다?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당연히 B는 5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맞죠?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를 보면은 나는 구성 원자 수가 4개예요. 4개. 그렇다면은 과연 가능한 원자들이, 가능한 조합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A와 B가 하나씩 붙으면 분자량이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성 원자 수가 4개가 될 때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A 2개와 B 2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A와 B 2개가 붙어버리면 분자량이 얼마가 나오죠? 2배가 나와버리니까 20이 나와버리죠? 그럼 이거는 지금 조건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아, 그러면은 최소한 A 2개랑 B 2개가 붙을 수는 없구나.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의 수는 A가 하나가 있을 때 B가 몇 개가 붙는 경우? 3개가 붙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3개가 있고 B가 하나가 붙는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가 A, B인데 A의 원자량이 5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아, 그렇다면 원자량을 일단 정수로 생각을 해서 A가 6, 7, 8, 9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분자량이 상대값이라 그랬지. 상대값이라면은 실질적으로 분자량도 그렇지만 원자량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으로 항상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은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를 들어서 A가 6이라면은 A가 3개만 붙어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돼버릴 거 아니야. 맞지? A가 3개만 붙어도 결과적으로는 6이라면은 18이 넘어버리니까 18이 돼버리니까, 맞지? 17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A가 꼭 6이 아니라 5와 6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5.1 5.1이라면은 당연히 얘네들 3개 붙어버리면 16.3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16.3이면 17이 안 넘었으니까 나머지 B가 얼마다?
0.7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예 불가는 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A가 만약 5.1이 돼버리면은 B가 4.9가 될 거 아니야. 아니다. 여기 관계를 따져보자. 예를 들어서 A가 5.1이라면은 이게 3개가 붙어버리면은, 그치? 얼마 나오냐? 15.3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17이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B가 얼마가 돼야 된다? B가 1.7이 돼야 되겠네. 맞죠? 근데 이런 조건이라면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맞잖아. A 하나랑 B 하나가 붙으면 5.1에다가 1.7이 붙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치? 아, 이 조건 안 되네. 그러면은 5.2도 가능한가요? 5.2? 5.2 가능하지? 5.2 해보면은 5.2 곱하기 3 해보면은 15.6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1.4가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조건을 봐도 역시 안 돼. 맞지? 위의 조건이랑 안 맞잖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해요.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절대 안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 알겠지? A 하나에 B가 3개가 붙어있는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6이라면은 B는 4가 될 것이고 A가 7이라면 얘가 3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보자고요. A가 하나가 있어. 6짜리 하나에다가 그제? 4짜리가 3개가 붙을 겁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18 나오지? 아, 그러면 넘어버리네요. 안 되겠군요. 맞지? 그러면 이번에는 7로 해볼까요? 7? 그럼 7이 된다면은 3짜리에다가 3개가 붙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 나와? 16 나오죠? 어라? 더 작아져 버렸네? 분자량이?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어 8이 된다고 했을 때 2 곱하기 3 해도 얼마 나와? 14 나오죠? 그러면 아래에 나오는 것들은 어차피 17이 안 나오니까 이것들은 무시를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18과 16 사이에 지금 현재 분자량이 나타났다면은 결과적으로 A의 원자량을 얼마로 잡아보자. A의 원자량 얼마로 잡자? 절반 정도로 잡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 6.5로 잡아보면 되겠죠? 그럼 B의 원자량을 3.5로 잡았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3개 붙을 거니까. 그럼 얼마 나와? 17 나오죠. 됐습니까? 아,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A의 원자량을 6.5, 그 다음에 B의 원자량을 3.5로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위 조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옳은 것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는 B가 A보다 더 많다. 자, 나를 구성하는 원자 수, 나가 뭐라고요? 나가 결정됐잖아요. 어떤 거? A, B3죠?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A보다 B가 3배만큼 더 많아야 되겠죠.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1g당 B 원자 수는 나가 가의 3배이다. 자, 볼까요? 1g당 B 원자 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얘 분자량이 10이고 얘가 17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자량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몰당 질량은 얘 얼마? 10g. 그죠? 얘 얼마? 17g이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1g당 볼 거예요. 근데 1g당 분자수를 보자. 분자수. 알았어? 분자수야. 그러면 1몰이 있을 때 10g이니까 1g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10분의 1몰만큼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얘는 17분의 1몰만큼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같은 1g당 들어가 있는 분자수는 누가 더 많아? A가 많지. 가가 더 많지.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B 원자수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가의 분자 하나당 B가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1 해주면은 얘는 10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어때? 분자 하나당 3개씩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얼마? 17분의 3몰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둘만 비교하면 되지.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지. 그지? 17분의 3이랑 10분의 1을 비교해봐. 이거 0.1이고 얘는 얘가 더 많군요. 17분의 3이 좀 더 많군요. 맞지? 나가 좀 더 많긴 하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나가 가의 3배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지? 10분의 3이 돼야지 3배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디귿에 AB5의 분자량은? 하고 물어봤거든요. AB5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가 6.5라 그랬죠? 6.5에다가 4.5짜리가 몇 개? 5개가 붙어있네요. 자, 빠르게 계산해보면은 분자량 24 나오네요. 그랬을 때 가의 2.4배이다. 가가 분자량이 10이니까 그지? 2.4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넘어가셔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린더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기체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낸 것이고 그때 온도와 압력은 같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밑줄 좀 그으세요. 온도와 압력은 같다. 밑줄을 쭉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Y4가 지금 현재 3리터 2g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Y2G는 지금 현재 4리터 그 다음에 3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XZ2는 18리터에 지금 22g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밑줄을 그으라 그랬었습니다. 어디다가? 온도와 압력은 같다에다가 밑줄을 그으라 그랬죠. 그지? 문제 중에 선생님이 거기다 문제 중에 밑줄을 그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건 화원 수준은 아닙니다. 화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에요. 바로 그 공식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식이 있거든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때 기체에 관련된 하나의 공식인데 공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PV는 nRT예요. 근데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했거나 n은 몰수예요. 기체의 몰수.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t는 절대 온도거든요. 그랬을 때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몰수에다가 상수값, 거기다가 온도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화원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화원에서 다뤄지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다 그랬죠. 맞지? 그러면은 보세요. 이때 온도가 같고 압력이 똑같대. 그러면은 이게 압력이지. 어디서나 압력이 다 똑같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온도 똑같다며. 그러면은 T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때 상수값도 어차피 항상 다 똑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이 다 똑같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일로 넘어와서 각각 부피를 보면은 3리터, 4리터, 18리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정확히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몰라요. 온도 압력을 모르니까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실제 값은. 하지만 B는 알죠. 그지? 왜? 결과적으로 부피는 뭐에 비례하니까? 몰수에 비례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때 XYZ가 3리터가 있다면은 얘를 3, 얘를 4, 얘를 18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각각의 몰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좀 더 간단하게 좀 해볼까? 어찌됐건 아니다. 그냥 바로 가자. 제일 간단한 건 이거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몰수를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았니?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가정을 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냥 지금 XYZ는 3몰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3몰 있다고 생각을 하고 Y2Z는 4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18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분자량 할 수 있겠죠. 맞지? 왜냐하면은 3몰만큼 있는데 몇 그램? 2g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따지게 되면은 1몰당 질량이니까 그제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22가 나오겠네요. 맞죠? 됐지?
근데 좀 보기 껄끄럽지 않나요? 보기 껄끄러우니까 뭐 밑에다가 뭐 아무거나 곱해버릴까? 뭐 곱할까? 밑에 얼마 곱하면 되지? 36을 곱해버리죠. 36 곱하면 얘는 24 나올 거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39, 93, 27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44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분자량까지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정해버릴 수 있어요.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됐지? 이렇게 해서 일단 분자량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먼저 기억에 X와 Z의 원자량의 비가 3대 4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분자량까지는 알았어. 분자량까지는 안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나머지 것들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죠. 맞지?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XY4와 Y2Z의 분자량의 비는 하고 물어봤어요. 이건 알지? 이건 바로 나왔잖아. XY4 얼마? 24 맞지? 그 다음에 Y2Z 요거잖아요. 27. 그럼 이거 지금 8대 9 나오나요? 그지? 8대 9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8대 9 나오니까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 YZ4 2몰의 질량은 Z2 1몰의 질량 같다. 그러면 이거는 원자량 따져야 되겠네요. 원자량. 맞죠? 이거는 원자량을 따져놔야지만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자량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비례식 하면 돼. 연립방정식 하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X, Y4, Y2Z 다 몰라. 하나하나 다 원자량 몰라. 그럼 예를 들어서 X의 원자량은 X, Y의 원자량은 Y, 또는 Z의 원자량은 Z 이렇게 해서 식을 꾸며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Y4 같은 경우에는 X 원자량 하나에다가 4개의 Y를 더한 것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 나오면 돼? 24 나오면 돼요. 맞죠? 또한 두 번째 거 보면은 2Y 플러스 Z가 얼마 나오면 돼? 27 나오면 되죠. 그지? 그리고 나머지 제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Z가 얼마가 나오면 돼? 44가 나오면 되겠네. 그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식을 연립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X든 Y든 Z든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해볼까? 3에서 1 빼볼까? 그러면은 X 플러스 4Y가 24고요. 그지? 요거 넣어보자. 그러면은 X에다가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44 마이너스 2Z 플러스 4Y가 24. 그러면은 넘어가면은 맞나? 44. 한번 식이 어떻게 된 거야? 왜 22가 나왔지? 이 Z지? 이 Z 맞지? X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 이거 맞나? 맞고 정리해주면은 맞네. 그러면은 넘어오면은 20 22 마이너스 2y 나오네? 맞아? 나 자꾸 왜 이걸 2로 보는 거지? 자, 정리해보면은 얼마? 4y 마이너스 2z가 얼마? 20 나오죠. 마이너스 20 맞니? 그지? 그런 다음에 이거 2y 플러스 z가 27 나왔으니까 더해버리면 되죠. 2 4 2 54 그지? 더해주면은 8y는 얼마? 34 맞습니까? 그러면 4, 8에 32 안 떨어지네? y가 8분의 34 그러면은 4분의 17 요건가? 어찌됐건 맞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좋아 해보자. 자 y가 지금 현재 4분의 17 나왔고 원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 그럼 얼마 나와야 될까? x 얼마 나와야 돼? 이거 4개 붙었을 때니까 얼마? 7 좋아요. 그리고 나서 z는
2분의 17 플러스 Z니까 얼마니? 빨리 계산해봐. 나 산수 못해.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지? 7 더하기 2Z가 44가 나와야 되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냐? 37에 2분의 37? 2분의 37? 그럼 다 양변에 4 곱해버려요. 그럼 X는 얼마? X는 4, 7에 28. 그 다음에 Y는 17. 그 다음에 Z는 64. 74. 됐어? 양면에 다 4 곱해버린 거잖아. 어차피 다 상관없다고. 자, 그러면은 이때 X와 Z의 원자량의 비, X와 Z 28대 74. 요거 지금 3대 4 나오나요? 3, 7, 8, 24. 3대 7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얼마로 나누면 되냐? 4, 6, 4, 7, 28. 4, 22. 왜 이렇게 덧셈 뺄셈이 안 되는 거지?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정리된 거 맞죠? 그지? 이것도 맞고. 그래서 요거 1번씩, 요거 2번씩, 3번씩. 3번에서 1번 빼주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X 플러스 2Z 플러스 40, 2Z가 44고, 여기에서 X 플러스 4Y가 24니까 요거 빼주면은 2Z 마이너스 4Y가 20 됐고, 그 다음에 2번과 나와 있는 값을 Z 2Y 플러스 Z가 27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2Z가 20이고, 그랬을 때 여기다 2 곱해주고 4Y 2Z 54 더해주면은 4Z가 74 나오니까 Z는 2분의 37. 맞지? 그러면 Z는 2분의 3. 아까랑 좀 다르다, 값이? 같은 거야? 아까 똑같이 나왔었나? 아, 똑같이 나왔던 것 같구나. 그러면 X가 아까 얼마? 7. Y가 7 들어가고 7 빼주면은 17. 4분의 17. 4분의 17. 이거 나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X와 Z의 원자량의 비 7대 2분의 37. 그러면은 14대 37이니까 이거 나눌 수 있는 게 있어? 없지. 나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X랑 Z의 원자량의 비 9대 8대 9대 22지. 22.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 8대 9대 22가 아니야? 아니구나. 가만 있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18몰 18분의 22 18분의 22 아닌데? 18분의 22가 아니잖아.
분자량이 18분의 22. 잘못된 거 없죠? 그치. 정말 미안하다. 뭐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 몰랐니? 내 머리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 그지 않아? 다 틀렸네 이거. 반대한다. 아, 그러면은 뭐야? 11분의 20이고 그지? 그러면은 아 이거 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양변에 10이다 곱해보면 되잖아. 8대 9대 20이 바로 나오네. 맞지? 아유 참. 그러면은 x 플러스 4y가 8, 그 다음에 2y 플러스 z가 9, 그 다음에 x 플러스 2z가 22. 됐어? 아이 참 그지같아. 두 개 해주면은 빼주면은 4y 마이너스 2z가 요거 두 개 한 겁니다. 오케이? 두 개 빼주면은 맞지?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4 나올 것이고, 이때 4y 플러스 2z가 18이니까 더해주면은 8y가 8y가 다 나오네요. 그지? y는 2분의 1 맞아? y가 2분의 1? 오케이. y가 2분의 1. 그러면 x는 얼마? 6인가? 그지? 6 나와야 되지? 6 나오고 z는 얼마 나와야 돼? 6에다가 해주면은 16 나오니까 8 나오네. 됐어? 선생님이 항상 문제 풀 때 문제 똑바로 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 미안하다. 기억에 x와 z의 원자량 6대 8이잖아요. 그죠? 3대 4니까 기억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xy4와 이거 니은은 됐고, 그 다음에 디귿에 xy4 이몰의 질량, xy4 이몰의 질량 이거 얼마? 8로 보면 되잖아. 분자량 맞지? 그지? 분자량 8로 보면은 2몰 있으면 몇 그램? 16g이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Z2 1몰이니까 Z 하나가 8이죠. 그러면은 Z2가 되면은 분자량이 16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16g 나오겠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답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칠판도 정리하고 정신도 좀 챙길 겸 쉬었다 가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4번 문제 풀면서 잠깐 좀 멘붕 상태에 빠졌었는데 혹시 5번 문제 본 적 있나요? 이 5번 문제가 2014년 대수능 문제의 19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정말 고민했었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 4번에서 멘붕을 잠깐 겪었는데 5번은 더 심할 겁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탄화수소를 강철 용기에서 연소시키 전과 후에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것이고, 연소 후의 용기 내 물과 산소의 질량은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CmHn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근데 연소 전에 얘가 얼마가 있었다? Xg만큼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때 그 용기 내에 산소 분자가 있어요. 산소 분자가 있는데 산소 분자는 지금 현재 4Xg만큼 존재를 하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체 몰수는 Y라고 놨어요. 전체 몰수 Y. 그런데 이게 지금 연소 후로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각각 탄화수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길 거거든. 근데 남아있는 용기 내에 남아있는 분자가 CO2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O2가 남아있네요. 맞죠? 근데 알려주고 있는 건 얘가 지금 현재 몇 그램 남았다? 3.3 Xg만큼 생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머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전체 몰수를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 몰수가 몇 개? Y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지?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만 보여내주고 지금 현재 이 나머지 내용들 뭐 기억, 니은, 디귿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각각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m과 n이 몇 개씩 붙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자량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32니까 결과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 4xg만큼 있다면은 처음부터 32분의 4x 몰만큼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분자량을 계산하면 44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얘 같은 경우가 3.3xg만큼 이제 나중에 존재한다면은 생성된 몰수가 결과적으로 44분의 3.3x몰만큼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몰수가 44분의 3.3x몰만큼이에요. 그죠? 요것도 적어 놓을까요? 32분의 4x몰. 요만큼이 처음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안에 지금 현재 CmHy라고 하는 탄화수소가 반응 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저 물질은 모두 다 연소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후에 산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얘가 전부 다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야. 맞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처음 몰수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저 안에서 저 탄화수소가 연소되는 화학 반응식을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mHn이 O2랑 반응을 할 거야. O2랑 반응을 해서 CO2가 만들어지고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거 미정계수법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미정계수법.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정계수법으로 얘를 1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알겠니? 그러면 이때 탄소가 m개만큼 있으니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진다? 그렇죠. m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지금 수소가 n개만큼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는 몇 개다? 그렇죠. 2분의 n개만큼이다. 그럼 이때 필요한 산소 원자수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m개의 산소 원자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얘 같은 경우가 각각 산소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2분의 n개만큼 존재하겠죠. 그치? 그럼 저거 정리해 보면은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 산소가 몇 개 필요하다? n 플러스 4분의 n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과 n이라는 값이잖아요. 그죠? m과 n이라고 하는 값이 가장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몇 몰이다? 몇 몰이다? 44분의 3.3x만큼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44분의 3.3x몰만큼이 생성됐다면은 이때 얘를 1몰로 잡았을 때 n만큼 생성되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비례식을 꾸며내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비례식을 꾸며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이때 저 CmHn의 분자량도 사실은 얼마인지를 몰라. 분자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요? 얘가 12짜리가 몇 개 있어? m개 있죠. 거기다가 1짜리가 몇 개 있어? n개 있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꾸며본다면은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몰수가 얼마다? 12m 플러스 m분의 x 몰만큼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꾸몄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CmHn이 1몰만큼 쓰인다면은 이때 CO2가 n몰만큼 만들어져요. 맞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mHn이 몇 몰? 12m 플러스 m분의 x몰만큼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다 사용을 했더니 얘가 이만큼이 만들어졌대. 그러면 비례식으로 가봅시다. 12m 플러스 m분의 x 대 44분의 3.3x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다?
1 대 m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천천히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 44분의 3.3 x는 그죠? 12m 플러스 m분의 m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m과 n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m과 n은 하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xx 어차피 없어질 테니까. xx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내면은 이때 정리된 식이 4m은 3n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 대 n의 b는 몇 대 몇이다? 3대 4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빨리 좀 정리를 좀 하세요.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오케이? 다 정리했니?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관계까지는 성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서로 간에 반응을 할 때 지금 얘랑 얘가 아이고 이거 어디 갔냐? O2가 반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처음 반응 전에 몰수가 Y몰이었지. 그리고 나서 생성된 몰수도 Y몰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전부 다 쓰일 거야. 얘 전부 다 쓰일 거거든. 그러면서 얘 일부 쓰이겠지. 이해가 되니? 일부가 쓰일 거야. 전체 이거 32분의 4x몰이 전부 다 쓰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산소가 남으니까. 맞지? 근데 얼마가 남는지는 몰라.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요게 지금 현재 일부가 쓰이고 요만큼이 남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쓰인 것만큼이 여기에 지금 물이 또 생성될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만들어진 몰수가 이산화탄소는 알아. 44분의 3.3x몰이라는 거. 맞지? 근데 물은 모르거든? 근데 어찌됐건 일부 쓰였던 산소가 결과적으로 쓰인 만큼, 얘네 둘이 쓰인 만큼 얘네 둘도 똑같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몰수가 같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나요? 그 말인즉슨 남아있는 산소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몰수가 똑같아야지만이 전체 몰수가 Y로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얘가 1이야. 그지? 얘가 지금 1몰만큼 쓰일 때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M만큼이 쓰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몰수가 M 플러스 2분의 N인 거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남은 산소수, 여기다가 또 남은 산소 더해봤자 어차피 Y몰로 똑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니?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M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넘어가면은 4분의 N이 결과적으로 얼마다? 1이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따라서 N은 얼마? N은 얼마? 4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이때 N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은 M은 얼마다? 3이다. 아, 어렵게까지 왔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MHN은 C 3개, H가 몇 개? 4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식을 깨끗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잖아. 맞지? 자, 정리해보자.
C3H4가 O2랑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C3H4니까 얘 몇 개? 3개 만들어질 거고요. 얘 몇 개? 2개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산소 개수 2개씩 3개니까 6개. 1개씩 2개니까 8개. 따라서 몇 개? 4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옳은 것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억에 CmHn 1몰이 연소되면은 물 3몰이 생성된다. 얘가 1몰 쓰여요. 얘가 예를 들어서 1몰 쓰일 거야. 근데 1몰 쓰이면은 분자량이 얼마니? 분자량이 40이지? 맞지? 40만큼이야. 40, 분자량이 40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몰이 있다면은 얘가 40g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해가 되지? 그리고 나서 산소는 얘가 1몰이 있으면 얘는 몇 몰? 몇 몰 써야 돼? 그렇죠. 4몰 있어야 돼. 4몰. 3몰이면 얘 몇 g이야? 3몰이면은 얘가 지금 32잖아. 그제? 4, 32, 128g이겠네. 맞죠? 이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 놓고 이산화탄소 몇 몰 나와? 3몰 나오지. 3몰 나오면은 44에다가 3 곱하면 되니까 4, 32에다가 132g 만들어질 거고, 맞죠? 거기에 물 몇 몰? 그렇죠. 2몰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6g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네. 기억에서 얘가 1몰 쓰일 때 3몰 나오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린 말이지. 맞지? 이해가 돼? 1몰 쓰일 때 몇 몰? 2몰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다시 좀 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얘네들의 질량 관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앞서 얘가 지금 1몰 있다라고 가정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몇 g이었어? 40g이었지? 그러면은 X를 40g으로 놔도 되지 않니? 맞지? 그러면 40g이 몇 몰? 1몰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산소가 X의 4배예요. 그럼 총 몇 g? 160g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 맞지? 그럼 160g이면은 32짜리가 몇 몰? 5, 35. 5몰이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전체 몰수는 몇 몰로 잡을 수 있어? 전체 몰수는 6몰로 잡을 수 있지?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도 몇 몰? 6몰. 그런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3.3Xg만큼. 그러면 4, 32 해가지고 곱해보면 132g 나오죠? 132g 나오지? 거기다가 얘가 지금 몇 몰이라고? 몇 몰? 3몰.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물 몇 몰 나와? 2몰 나오지? 2몰 나올 때 질량이 얼마? 36g. 맞죠? 근데 얘가 지금 6몰이 나오려면은 3몰, 2몰이니까 얘 몇 몰? 그렇죠. 1몰. 즉 32g. 1몰. 이만큼이 돼야지만이 맞는 조건이 되겠네. 됐지? 그러면은 니은으로 넘어갑시다. 니은의 연소 후 물의 몰수는 0.4Y몰보다 작다. 볼까요? 얘가 지금 몇 몰 나온다고? 2몰. Y가 뭐였어? Y가 지금 현재 전체 몰수였잖아요. 그러면은 0.4Y 해주면 얼마야? 2.4 나오지? 그지? 2.3몰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물 몇 몰 나와? 물 몇 몰 나와? 2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4Y가 2.3몰이니까 2.3몰보다 더 작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그죠? 디귿에 연소 후 산소의 질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연소 후 산소의 질량 몇 g? 32g. 그지? 이때 X가 얼마였다고? X가 얼마로 났어? 40으로 났잖아. 맞지? 40으로 났으니까 0.8X면 48에 32? 32g 맞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장난 아니죠? 그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는데 맞아요. 어떻게 푸는지도 감도 못 잡을 정도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왜? 내가 아까 이거 몇 번 문제라고? 몇 번 문제? 19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풀어봤던 5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5번 문제 같은 게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이 정도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괜찮아. 내가 못 풀면 다른 애들도 못 풀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못 풀 때 내가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알아야 될 게 뭐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이런 것들. 오케이?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이 지금 쭉 정리해줬던 거를 다시 한번 옮겨 적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왔다는 걸 한 번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셔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암모니아 합성과 광합성 반응에 대한 설명이고, 기억부터 디귿의 옳은 설명 고르라 그랬습니다. 기억은 질소, 니은은 암모니아, 그 다음에 디귿은 포도당이거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 이거잖아요. 질소와 3개의 수소가 반응을 해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거. 이때 얘가 지금 기억이고 얘가 지금 니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있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요거 식 한번 적어보죠. 자, 광합성 과정이니까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해서 C6H12O6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6개의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때 요게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기억은 화합물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화합물은 원소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같은 원소로만 구성된 호돈소 물질이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이원자 분자이다. 원소의 종류는 2가지. 하지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4개이기 때문에 4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의 성분 원소의 가지수는 디귿이 가장 많다. 1개, 2개, 3개. 그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만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셔서 7번입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X의 실험식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는데, 지금 이 물질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CXHY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에게 처음 알려준 내용이 실험 과정을 보면은 얘를 얼마 넣었다? 28mg을 넣었다며요. 맞죠? 그런데 연소 분석 실험 장치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관하고 약간 다른 게 뒤쪽에 염화칼슘관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염화칼슘관밖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얘는 뭐만 흡수해? 물만 흡수하지? 맞지?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나타난 염화칼슘관을 채운 관의 증가한 질량은 결과적으로 물의 질량이다 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얘가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게 뭐밖에 없는 거야? 물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그런데 물이 얼마 나왔어? 36mg.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수소 질량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수소의 질량은 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이니까 36mg에다가 질량 백분율 18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mg? 4mg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수소의 질량이 4mg이라는 거 확인했으면은 탄소의 질량도 확인 가능하죠. 탄소 질량은 28에서 4 빼보면 되니까 얼마? 24mg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X 28mg 속에 포함된 수소의 질량은 4mg이다. 맞는 말이죠? 무슨 말이 됩니까? 4mg 나왔지? 그 다음에 니은에 X 28mg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의 몰수는? 하고 물어봤거든요. 탄소의 몰수 요거 얼마로 나누면 돼? 12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런데 이게 지금 mg이니까 이거 그람 단위로 바꿔야 되거든요. 맞죠? 그럼 0.0024가 될 거야. 맞지? 0.024가 될 거야. 0.023 g이 되겠죠? 그런데 나눠보면은 그래도 얘가 나눠지게 되면 2 곱하기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몇 몰이에요? 0.001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X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B는 하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그냥 이제는 그람으로 생각해 놓고 해보자. 얘가 그람이고 얘도 그람이야.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1로 나눴을 때 4 나올 거고, 그지? 얘 12로 나누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따라서 탄소가 2개 있을 때 수소가 4개 있는 거니까 실험식은 CH2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원자수의 B는 1대2이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가와 나의 부피 그리고 질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두 기체의 분자식은 A, B2 아니면은 B2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는 지금 현재 부피와 질량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피와 질량 관계. 그런데 이때 부피가 1리터고 부피가 2리터인 두 지점에서 둘 다 질량이 Xg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분자는 A, B2 아니면은 B2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지금 현재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온도 압력 조건이 같아요. PV는 nRT라면은, 그제? 온도 조건 똑같아, 압력 조건 똑같아, 다 지워봐. 그럼 뭐 나와? 부피는 뭐에 해당한다? 몰수에 해당한다. 맞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A, B2랑 B2의 분자량을 봤을 때 당연히 분자량 누가 더 커야 돼요? 분자량 누가 더 커야 돼? A, B2가 더 커야 되겠지. A 붙은 만큼 더 무거워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1대2예요. 근데 질량이 똑같아. 그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지금 현재 얘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고 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적게 들어가서 Xg이 되고 많이 들어가서 Xg이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얘가 무거운 원소가, 무거운 분자가, 얘가 가벼운 원자가 들어가야 돼, 가벼운 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가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뭐다? A, B2다. 그죠? 그리고 얘가 B2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 압력 조건이 똑같으면 부피는 몰수에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몰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얘는 지금 현재 2몰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A, B2 1몰의 질량과 B2 2몰의 질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현재 B2가 지금 1몰로 돌아가게 되면은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이 지금 현재 B2가 있는 지점이라면은 2분의 X만큼의 질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지점의 질량 X는 A 하나에다가 B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X니까, 그지? 결과적으로 A 하나만의 질량은 얼마다? 2분의 X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B의 원자량은 2분의 X 아니에요? B 두 개 붙어서 2분의 X잖아. 그러니까 얼마? 4분의 X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이해되셨나요? 이게 원자량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B2이다. 가가 B2가 아니고 나가 B2여야 돼요. 니은의 원자량은 A가 2배이다. A가 2분의 X, B가 4분의 X. A가 2배 크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에 Xg 속에 포함된 전체 원자수는 나가 가보다 더 많다. 자, 가는 지금 A, B2니까 3원자 분자고요. 나는 2원자 분자입니다. 그죠? 하나당 본다면, 분자 하나당 본다면 얘가 원자수가 더 많지. 그런데 얘가 부피가 1일 때 이것을 1몰이라고 가정을 해버린다면은 A, B2가 1몰 있을 때 원자수는 여기다 곱하기 3 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부피가 2리터일 때 2몰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은 얼마 돼? 4몰 나오지. 따라서 얘가 3몰, 얘가 4몰이라면은 나에 해당하는 원자수가 가보다 많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9번 문제. 다음은 기체 A2와 B2가 반응해서 기체 X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요.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래프에는 지금 현재 몰수를 다르게 했을 때 생성된 X의 몰수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지금
B2의 몰수는 계속해서 6몰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지? A 몰수만 1, 2, 3, 4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지. 그런데 이때 AA2랑 BB2가 반응을 해서 EX가 돼요. EX가. 맞지? 그런데 이때 얘가 지금 6몰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몰, 2몰, 3몰, 4몰 이렇게 증가시키다 보니까 생성된 X의 몰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얘가 몇 몰일 때? 3몰일 때. 그럼 얘네들이 지금 최대한 반응하는 몰수가 3몰 대 6몰이 반응한다는 거잖아. 따라서 이때 A와 B의 개수비는 몇 대 몇? 1대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2 플러스 2B2가 EX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는 3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지? 니은의 X는 3원자 분자이다. 볼까요? A2가 하나가 있고 B2가 두 개가 있어서 X가 두 개 만들어져요. 그러려면은 X는 A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B는 몇 개가 붙어야 돼요? 두 개? 아니죠. 두 개씩 두 개니까 총 4개 원자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맞구나. 두 개. 미안해. 그래서 A, B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3원자 분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는 가와 나가 서로 같다 그랬거든. 자, 볼까? 지금 가는 1몰과 6몰을 반응시키는 거죠. 그러면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 중에서 몇 몰 사용되는 거야? 2몰 사용되지? 2몰 사용되고 1몰, 2몰, 얘 몇 몰? 2몰 만들어지는 거거든. 대신에 얘 몇 몰 남아? 4몰 남지. 맞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2몰 대 6몰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얘 4몰 사용되고 몇 몰 사용돼? 4몰 만들어지겠죠? 대신에 얘 몇 몰 남아? 2몰 남겠네. 그렇다면 반응 후에는 얘 전부 없고요. 그지? 4몰 남고 2몰 남으니까 6몰. 나도 이거 전부 없고 2몰 남고 3몰 만들어지니까 6몰. 따라서 전체 몰수는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물어볼 때 생성된 몰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둘은 다르죠. 2몰이고 얘는 4몰이니까. 맞지? 그런데 디귿에서는 지금 전체 몰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랑 요거까지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전체 몰수는 6몰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자, 10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뭐 그냥 쓱 봐도 이제 이해될 것 같은 문제고 푸는 건 시간 낭비고 11번으로 계속 넘어갈게요. 자, 임의의 원소 A와 B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 1몰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각각 나타낸 것이고 A, B의 원자량이 각각 스몰 a, 스몰 b면서 B의 원자량이 좀 더 크네요.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볼게요. 지금 Y축이 A의 질량이고 X축이 B의 질량. 그랬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2A, 여기가 B, 여기가 2B, 여기가 4B. 그리고 요 지점이 가, 요 지점이 나.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분자예요. 세 가지 분자인데 문제에서 요거 잘 보세요. 원소 A, B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 1몰 질량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1몰 질량. 그러면 보자고요. A의 원자량이 스몰 a예요. 그죠? B의 질량이 스몰 b입니다. 그런데 가, 나, 다 모두 지금 1몰씩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에는 지금 현재 A가 몇 그램? 2A 그램만큼. 그럼 얘 몇 몰이라는 얘기야? 2몰이라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B가 지금 현재 Bg만큼 들어가 있어요. 몇 몰? 1몰 들어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가는 분자 1몰 속에 A가 2몰, B가 1몰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식이 A2이란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돼?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거 찾아주면은 나는 A가 하나에, 그지? B가 몇 개? 2개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A가 2몰, B가 4B니까 4몰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A가 2, B가 4니까 얘네들 A, B2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1몰 질량을 표현했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몰 속에, 분자 1몰 속에 A가 2몰, B가 4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는 A, 2, B, 4의 분자식으로 써야 됩니다. 만일 1몰 질량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다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실험식이 돼버려요. 아시겠나요? 실험식. 왜냐면은 분자의 몰수가 몇 몰인지를 모르는 상태라면은 A가 2몰 들어가 있고 B가 1몰만큼 들어있는 질량이라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 분자에 저게 두 개, 한 개가 붙어 있는지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혀 있는 건 다 실험식이 돼버리거든요. 특히나 얘가 A, B2라고 실험식이 적혀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1몰 질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A2, B4가 분자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1몰의 가에는 2몰의 A가 있다. 1몰의 가에는 2몰의 A가 있다. 맞는 말이죠. 니은의 다의 분자식은 A2, B4이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게 1몰 질량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적는 건 다 실험식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경우에도 A, B2가 돼야 되거든. A, B2가 실험식인 거야. 그런데 문제도 이렇게 1몰 질량이라고 안 표현해 놓고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온다? 그래 놓고 니은처럼 다의 분자식은 A2, B4이다 이렇게 딱 물어봐 버려요. 그런데 만일 1몰 질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다면은 A, B2라고 하는 거는 실험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실험식을 알아도 분자량을 모르면은요, 분자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몰 질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자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일 1몰 질량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다면은 우리는 A2, B4에서 실험식이 A, B2다까지 하는 거지 분자식이 A2, B4다 몰라요.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귿에 1몰 질량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가는 A가 2개 붙어 있고 B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 나는 A가 하나에 B가 2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A보다 B가 크다며. 그럼 얘가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 이어서 12번 문제. 표는 가부터 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랑 분자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당연히 얘네들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똑같은 조건 내에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는 구성 원자수가 4개, 원자수가 4개, 4원자 분자네요. 그 다음에 나는 5개, 5원자 분자입니다. 아, 근데 분자량이 얘가 17이 나와 있고 얘가 16이 나와 있거든. 맞지? 그럼 설명 옳은 거 봅시다. 기억. 가의 16g 속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적다. 얘 몰질량 얼마야? 몰질량이 17g이죠. 맞지? 그러면 당연히 16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는 17분의 16몰만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보다 약간 적겠죠. 이해됩니까? 17g만큼이 있어야지 1몰,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 거거든. 근데 16g이 있다면 1몰보다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1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라 그랬어요. 보세요. 각각 몰질량이 17g과 16g입니다. 그러면 가는 1g 속에 지금 현재 17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가 돼? 나는 16분의 1몰 들어가 있는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물어보는 건 뭐? 원자수. 얘 분자의 몰수가 17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곱해야 돼? 4 곱해야 되지? 맞지? 얘는 얼마 곱해야 돼? 5 곱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커? 얘가 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가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디귿에 0도씨 1g의 기체의 부피나오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까 저기서도 했었잖아요. PV는 NRT에서 압력과 온도가 같다면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가는 몰수가 얼마? 17분의 1몰이야. 1g이니까 나는 몇 몰? 16분의 1몰이거든요. 누가 많아요? 얘가 더 많지 뭐. 안 그래? 그렇다면 부피는
나가 커야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 문제 1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